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자전거 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위험천만하죠.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 도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석계역에서 정릉역까지 내부순환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자는 안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작은 계획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문화 박물관과 향토사 박물관을 각각 건설하려던 용산구가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통합 추진합니다. 강동구 의장의 관용차 이동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GTX A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동 주민들과 국토부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난해 월곡동에 봉제업 앵커 시설을 추진하다가 난항을 겪었던 성북구가 이번에는 장위동에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용산구 민선 7기의 공약 중에 하나는 가칭 용산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을 각각 만드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지난해 전시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구는 두 박물관을 통합해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입니다. 당시 철도 사업을 펼친 일본이 공사 중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구는 이 건물을 활용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인 가칭 용산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을 통합한 안입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 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 두 개의 박물관을 합치게 됐습니다. 구는 병원 건물의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주변부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록문화재인 병원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와 교육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계 속의 용산, 역동적인 용산이란 주제로 한국 전쟁과 미군 주둔, 다문화 도시의 탄생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구에선 박물관의 특성인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역사와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올해 안으로 병원 건물을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 기부 체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의 회의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용차에 써야 할 공금을 개인 용물을 보는 데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의회 의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무현 강동구 의원은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이 관용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동구 관내가 아닌 지역을 수차례 다니면서 하이패스와 유류비 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9월 6일 날 09시 30분에 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8시 31분에 벌써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민택 의장이 회기 기간 중에도 골프를 치러 다닌 사실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회기 중에도 골프 친 사실이 있습니다. 10월 19일 날 저는 11시 본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시 57분에 의장은 나갔던 부분이고요.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신무현 의원은 이민택 의장이 개인 소유 외제 차량을 정비하면서 의회 차량을 정비한 것처럼 둔갑시켜 50여만 원의 수리비를 공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는 외제 승용차만 수리하는 데였어요. 의장님의 차량이 벤츠 차량을 수리했는데 우리 의회 차량으로 수리된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금액이 의회 차량으로 결제가 됐었습니다. 이민택 강동구 의회 의장은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공금을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중 골프를 쳤다는 주장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기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의 일환입니다.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차량 수리비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담당 직원이 처리한 부분이라며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 차량을 수리했다라고 한다면 이 견적서에는 이 차명이나 그런 걸 개인 차종을 쓸 수 있을 텐데 왜 스타렉스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직원이 좀 의도적으로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사실을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은 의장의 공금 유용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구 의회 의장단 차원에서 이민택 의장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장단에서 눈물겹도록 의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만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듣고 가자는 거죠. 한편 신 의원은 이민택 의장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강동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GTX A 노선을 착공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착공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토부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동 주민들이 만났는데 불안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옆 완충녹지를 거쳐 청담동 주택가 한가운데 지하를 지나는 GTX A 노선. 지난해 11월 주민 공람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청담동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담 마사회 건물에선 당초 국토교통부와 주민 대표들의 만남이 준비돼 있던 상황. 사업 시행사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 자리가 사업 설명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참가를 거부한 채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땅 밑에는 발파 공법을 씁니다. 우리 발 밑에서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서 생기는 균열들을 과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작업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주민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거센 항의에 국토부를 제외한 사업 설계 시행사 등 관계자들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촬영이 금지된 채 열린 회의는 당초 계획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선이 집단 민원을 우려해 변경된 것은 아닌지, 강남구청이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한강 노선 대신 지반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 지하에 노선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술 관계사들이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2011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4년 이후부터 2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했고 또 사업 시행자가 기본 설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주민과의 대화. 다음 달 18일에는 국회 이종구 의원실 주최로 국토부와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한 GTX A 관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각 자치구의 올 한해 구정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용산구로 가봅니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 구청장으로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장현입니다. 네. 자, 우선 자치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줘야 될 권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권한을 넘겨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앙집권 그 시대 때는 중앙정부가 재정권이라든가 무슨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예. 권한을 없는 권한을 달란다든가 없는 예산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야 될 권한이라든가 재정권, 자치권 이런 것을
넘겨주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주민들의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중앙을 쳐다보고 몇 달을 기다리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을 해야 된다. 예. 권한을 넘겨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신년사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지방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예.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용산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 청년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키려다든가 하면은 그런 또 관계 기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민이라든가 관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협조를 해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본래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중앙 집권적인 행정 재정적 정책이 그동안 지방자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지방의 현장은 가장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획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일까지 지방이 다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담양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데 예. 담양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거든. 주민들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이익을 담양군에다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담양은 환경이나 파괴가 되고 오염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런 일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반드시 군하고 해당 군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뭘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입니다. 논산에서는 그 의료 그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랬거든요. 예. 제 정권에서도 보면은 2015년에 담배세를 이제 인상을 시키고 2017년도에는 아동 수당을 인상을 시키고 했는데 만들고 했는데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네. 중앙 정부가 얼마를 댈 거니까 지방 정부가 얼마를 대라. 예산도 없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얼마 이 돈을 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 제가 있는 우리 용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에도 유엔사를 개발을 하는데 아주 특별법으로 특별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용적률을 600%를 주고 이 될 수도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그 건축 허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중앙 정부가 특별하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해 주니 네. 용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시청에다 항의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방적인 일들은 이제 지방 분권 시대고 지방 자치 시대니까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 일이 지방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행해서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좀 의논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고 예. 우리 국민들이 들어보셨을 때 우리들의 이야기가 틀린지 이런 기회에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예. 전국의 이제 단체장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봅니다. 농어촌을 끼고 있는, 농촌을 끼고 있는 시장 군수라든가 어촌을 끼고 있는 시장 군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데 각자 다 이해가 다릅니다. 네. 이 다른 이해를 서로가 다 조화롭게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이양을 해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가 성공을 해야 중앙정부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이라든가 재정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을 쥐고 앉아서 잘 주지 않는데 차제에 제가 그 회장이 돼가지고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네. 분권을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발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많은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런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윈윈하고 상생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함께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더라도 각 군이나 시마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서너 개 군이 모여가지고 같이 출자하고 함께 해야 되겠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윈윈하면서 지방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주민들이 행복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상생해야 되고 윈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에 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치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이 부딪히는 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총 4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주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옥상에 있던 적시물의 녹균을 라이터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은평구 신사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6일 밤 11시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전모 씨가 안면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실외기와 자전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가 지난해 월곡동의 봉제업을 돕기 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위동의 부지를 확보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장위동과 월곡동 그리고 보문동 일대엔 많은 봉제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봉제 산업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판로가 필요한 상황. 서울시는 봉제업과 같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첨단 정보시설을 접목한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구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을 통해 새로운 봉제 산업을 이끌겠다는 것. 지난해 성북구 역시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신 자치구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 당시 구유지인 월곡동의 한 주차장 부지가 선정됐지만 주택가를 끼고 있어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가 장이동 지역의 스마트 앵커 건립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이동에 있는 시유지와 기존에 거론됐던 월곡동 구유지를 맞교환한 뒤 장이동 부지에 스마트 앵커를 짓겠다는 것. 우리 구에서는 사실 장이 주차장이 더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시유지에보다는 이제 구유지에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제 그 시유지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뭐 그게 이제 돈이 뭐 한 5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크기의 이제 월곡 주차장하고 이제 교환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장이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이동 역시 월곡동과 같은 주거 지역인데 봉제 공장이 들어서면 교통과 환경 문제가 클 것이란 것. 현재 장이동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스마트 앵커가 대형 봉제 공장이란 인식은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조업 이제 입주 시설이 5층 한 개만이에요. 어떤 전체 시설의 이제 7분의 1 이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2종 주거 지역이라서 여기가 이제 봉제 공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사양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봉제 업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어떤 샘플로 지금 해가는 겁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20곳에 스마트 앵커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북구는 다음 달 중으로 장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강남구는 겨울철 버스 이용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강남 따숨소를 운영합니다. 올 3월까지 운영되는 따숨소는 지역 내 주요 버스 정류장 91곳에 설치됐습니다. 기본폭 1.8m에 길이 3.6m의 따숨소는 성인 10명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규모로 승강장 일체형과 하우스형으로 나뉩니다. 재질은 열 효율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디자인 요소를 강화한 7개 그래픽 테마를 적용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 포장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른바 착한 포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쿨링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고기 선물 세트에 재활용이 가능한 완충제, 그리고 가정에서 수납박스로 쓸 수 있는 과일 상자까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재활용 버릴 게 산더미인데 이번 명절은 착한 포장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